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3월 24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론 편곡지를 한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2, 3개월 만에 방위사업청에 가서, 방위사업청 이제 홈페이지가 딴 뜻입니다. 예, 방위사업청에 가서 그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그 회의록을 이제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우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목에서 보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F-15K, 예전에 이제 가격을 너무 보잉이 세게 불러서 제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보류하고 있었죠. 그걸 결정을 했더라고요. 역시나 비싼 가격에. 그거 하고 또 예산안에도 이번에 좀 100억인가 100억에서 200억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내년 국방 예산에도 아파치 도입,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비슷한 아마 예산이 들어갔었을 텐데, 그때서는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다 잘렸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육군의 K2 전차 추가 양산, 그리고 이제 K21 장갑차 추가 양산, 그 금액이 아파치 추가 도입 금액이랑 비슷했어요. 누구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운 보잉의 제품들이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군 수뇌부들의 새로운 정부의 사람이죠. 생각은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북한의 핵에 맞서서 우수한 해외 무기 도입의 비중이 좀 줄었었다. 그래서 해외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안 되는 논리기는 하죠.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옹색한 그런 소리를 하면서 해외 무기 도입에 이제 열을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때까지 수십 년간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줬고, 뭐 더 한다고 해서 그 패턴이 지속된다고 해서, 추세가 지속된다고 해서 크게 안타까울 건 없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국방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기 도입에, 불필요한 무기 도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그 값을, 그 대응하는 무기 체계가 국내에 있고, 그들 또한 연구 개발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됐으면 순순한 구조가 작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외국 무기 사는 거는 그냥 돈 내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 부담이 훨씬 더 커요. 구입 금액 자체보다. 물론 그 금액들도 우리 스스로의 연구 개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우리 K9 뭐 수출하고 K2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이다. K9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 몇 년 만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외국의 성과를 보고. 자, 거기다가 이제 KF-21 제대로 개발되면서 이제 5세대는 기본적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고등훈련기도 FA-50이죠. 그것도 훈련기 시장에서 세계 최고구나. 그래서 1000대까지 판다는구나. 여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단지 외국 무기를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보잉의 상황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여러분이 좀 제법 많이 보신 내용입니다. T7을 개발 빨리 하겠다. 몇 년 만에 설계에서부터 시험까지 거쳐서 납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뭐 우리 T50 대비 뭐 거의 절반 가격에 입찰을 해서 따갔죠. 근데 그걸 결국은 연기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T50을 샀을 때보다는 배치 시기가 늦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이거 만들어봤자 우리 손해만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잉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T52 기회윤이 아직 남아있다. 훈련기 말고 적기를 사용하는 대체기 개념의 수요가 항상 있었는데, 그 사업의 이름을 바꾸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미국이. 왜냐면 T7에 불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손에 잡히는 기체가 아니었어서. 그래서
T7이 늦어지게 되면 보잉의 것이 그 신규 훈련기 수요를 줄이면서 이쪽 대체기 수요를 키울 그럴 가능성이 커지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자, 그래서 또 민항기 떨어진 이후로 지금 보잉은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6세대 전투기를 2030년부터 배치하기로 한다는데, 개발하는 게 아니고 배치한다. 개발 시작했고,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죠. F-35 구매를 줄이면서. 거기도 보잉이 지금 빠져 있는 분위기예요. 보잉은 어렵죠.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해외 판매에 목을 메고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부응해준 딱 정권이 바뀌자마자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이제 나타나죠. 예. 자, 제가 오늘 살펴본 방추리 자료입니다. 작년 148회고 12월 28일 겁니다. 여기 보면 F-15K 성능 개량 사업 해가지고 뭐 딴 거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총 사업비가 3조 4,600억이 들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59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61대를 가지고 있다가 2대가 추락했어요, 사고로. 그래서 59대를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총 3조 4,600억이다. 예. 요 이제 F-15K 관련해서는 이 비용이 주 포인트죠. 보면 이 비용이 적으냐 많으냐, 왜 이전 정부에서는 이거를 홀드했느냐, 보류했느냐, 그 말은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 안 되면 우리 스스로도 바꾼다.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가능성도 사진에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꾸는 게 레이더, A사 레이더를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 항전 장비, 그 정도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전자전. 그게 뭐냐면 그 세 개 다가 전부 다 우리가 KF-21을 위해서 국산화를 한 거잖아요, 전부 다. 예? A사 레이더, 항전 장비, 그건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A사 레이더는, 죄송합니다, A사 레이더하고 전자전 장비는 같이 가는 패키지예요. A사 레이더는 전자전에도 활용돼요. 공격할 때, 전자전 공격을 할 때도. 자, 거기다가 항전 장비 우리가 다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라이센스 부분이나 지적재산권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만 없다면, 또 도입했을 때 계약 조건에 어떤 반하는 내용만 없다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는 5세대, 6세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F-15는 옛날 기체거든요. 4세대 기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끼리 장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도 아마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좀 있었겠지만, 특히 계약상. 볼게요. 자, F-15에는 F-15J라는 형태로 일본군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 빨리 돼 있었고,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F-15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없었고, 그때 일본은 이걸 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러운 대상이었는데, 일본도 이것을 개량을 해야 되는 게 됐죠. 우리보다 먼저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뒤에 가져왔는데 좀 개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세요. 바가지 지적. 이게 이제 연합뉴스 나온 건데 2021년 기사입니다. F-15 개량 사업 재검토, 미와 재협상 추진. 이 값을 갖고 못한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그레이드하는, 성능 개량하는 부분을 축소를 해서 비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소문에, 이거 뭐 어디서 언론에서 본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은 대당 처음에 보잉이 불렀던 가격이 500억 원이다, 한 대당.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F-15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때 도입 가격이랑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500억인데 이게 비싸서 협상하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항목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항목을 줄여서 개량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한 대당 500억 너무 비싸다,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59대에 3조 4,600억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조선일보의 유용원 기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능 개량 비용, 그때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게 21년 기사예요. F-15K 개량 비용을 4조 600억 원을 불렀대요. 지금 3조 6천억이죠. 3조 4,600억이죠. 그때 지금보다 한 10% 올라간 가격이에요. 그걸 불렀는데 그때 688억 원 꼴이었다. 예. 이거 너무 비싸다. 예.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조선일보의 유용원 기자도 했었어요. 그래서 4조가 지금 3조 4천억이 된 건데 6천억 정도 깎은 거죠. 그래도 개량 비용이 얼마냐 기별로 계산을 해보면 대당 688억에서 586억 원이에요. 아까 일본 거 기억하시죠? 500억 원이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은 업그레이드 항목을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난 정부에서 너무 세게 부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 하고 보류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걸 덥석 물은 거예요. 단지 한 10% 15% 정도 깎은 가격에 586억 아직도.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이게 예전에 이제 국방논평 120편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아마 제가 그때 작성한 논평인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표명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색깔은 드러나 있었거든요. 유세 과정에서 외국제 무기를 많이 사야 된다. 예. 거기에 즉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세력 중에는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성과를 잘 냈던 우리도 놀랄 정도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영 불편했다. 그들의 생계에 있어가지고 그랬던 세력들이 분명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저기서 흔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지원하는 세력들이 그때 이미 다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감당이 안 되는 가격을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행동처럼 우리보다 뛰어난 일본도 500억이라는 돈이 겁이 나서 포기했는데 우리는 감히 600억에 가까운 돈을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일본을 좀 따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 자, 보잉 F-15K를 우리가 이제 5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전에 유영훈 기자가 살짝 말에 오류가 있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도입 가격이 1,200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량을 하는 거잖아요. 계량은 기체에 국한된 거예요. 유영훈 기자가 도입 비용이 1,200 몇십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F-15로 그때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거잖아요. 거기 위해서 여분의 그리고 훈련 시스템, 지상 장비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니까 그랬던 거고, 마침 또 찾아보면은 평균 기체 가격만 나와 있어요. 지금 한 기체에 대해서만 계량을 하는 거잖아요. 기체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죠. 전체 도입 비용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1차 도입 40만 대 할 때 기체가 대당 791억 원, 2차 도입 21대 920억 원, 평균 835억 원이었어요. 여기서 이번에 580 몇 억을 대당 쓰는 계량비로 쓰는 거예요. 기체 도입가의 70%예요. 일본도 이랬기 때문에 이랬거나 더 높았기 때문에 500억도 무서워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F-16도 성능 계량 중이죠. 28년까지 지금 하게 돼 있어요. 133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도입할 때 기체 가격이 320억이었고 지금 계량 가격은 즉 F-15K에 준하는 4.5세대급이죠. 이 준하는 계량 가격은 대당 100억이에요. 이거에 6배에 가까워요, 지금. 580 몇 억이니까. 거기다가 F-16 같은 경우는 기골 보강이 따로 빠져 있어요. 대당 50억. 100억이랑 비교하는 게 맞죠. 그러면 F-15가 F-16에 6배의 가치가 있는 비행기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KF-21도 있고 26년부터 나올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은 30년대 초반, 32년, 34년까지 걸려. 아마 한번 볼까요? 네, 34년까지 하게 돼 있죠. 우리 4.5세대 기체는 26년부터 나오잖아요. 예. 왜 이랬어요? 당연히 누군가 지적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론의 지형을 봤을 때 지적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줬는데 박수 쳤겠죠. 잘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불필요한 돈을 쓴 것이다. 여기서 돈을 이만큼 썼으면 어디서 딴 데 들어갔을 돈이 한 4조 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 해에 걸쳐서. 물론 여러 해에 걸쳐서 1년에 몇천억씩 없어지겠지만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면은 F-15EX 지금 최신형이고 아마 이 정도 급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은데 추측이 됩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너무 비싸다라고 지금 지적이 됐던 거예요. 왜냐? 보잉이 어려우니까 보잉을 살려준다는 힘이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T7도 가져간 것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F-35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주력기는 F-15예요. F-35가 아니고.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나올 2030년까지 F-15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보잉한테 주는 건데 가격을 너무 넉넉하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934억 원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자, 그 다음 헬기 사업을 볼게요. 아파치 이야기죠. 이거는 작년 11월 28일에 있었던 147회 방추위예요. 이 대형 헬기 공격 헬기 2차 사업인데 이것은 이것을 아파치 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이 결정을 한 바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파치급 헬기 36대라고 이야기까지 적시가 됐었거든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36대 구입하는데 기존에 36대가 있잖아요. 36대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3조 3천억이 잡혔으면 아파치 헬기 말고는 없어요. 자, 그 구매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구매 계획안을 심의 의결을 하는 거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게 아마 100 몇십억 반영됐을 거예요. 해외 무기 사는 것은 사다가도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추가 구매를.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굳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론이 바뀌거나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달리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장 큰 것은 이제 국회에서 추가적 예산을 반영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3조 3천억인데 이게 아파치 헬기로 보이죠. 지금에서는 아파치급 공격 헬기란 말은 안 하고 있네요.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재작년이죠. 그때 아파치 헬기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을 전부 다 없애버렸죠. 그러고 나서 거기 들어가는 3조 정도의 돈을 그냥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육군이 어차피 간절하게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도 좀 지금 빠르게 변하는 전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무기체계가 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때 절약한 3조 몇천억을 육군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K2 전차 추가로 양산하고, 그건 업계도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그때 K2가 이제 수출 실적이 없었을 때죠. 지금도 다르지만. 그리고 K21 장갑차를 추가로 양산해서 제7 기동군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차가 제가 보기에는 K2 숫자를 봤을 때 K2가 되고 모든 장갑차는 K21이 되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육군과 거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뭐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해주기를 해놓고 뺏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곳에 들어갈 국방 예산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만큼 3조 몇천억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여기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추가 획득 없을 듯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과 결국은 다르게 됐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 149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밀을 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자 그 당시 KF-21의 시험 비행 일자가 잡히지를 못하고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여론의 관심을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막 보였죠. 예. 행사도 안 하고 결국에서는 제한된 인원들만, 우리 대중한테는 공개가 안 됐죠. 그래서 뭐 누리호 발사 성공이나 다른 무기 체계 성공 때처럼 국민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안 됐고 희한하게 일처리를 했죠. 그리고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다시 불지피는 아파치 도입권. 이게 다 정권 바뀌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5년간 너무나 재미가 없었던, 그들이 평생 업으로 삼아왔던 그 중계를 통한 해외 방송업체의 어떤 영업사원이자 국내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던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화가 났겠죠. 그게 이제 우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지했던 세력의 한 축이었어요. 국방 분야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자, 거꾸로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요번에 뭐 이제 일본 가서 갔다 왔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또한 그런 거예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국민 대다수가 의아하게 느끼는, 반대하는, 심지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한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예. 그 우리 국민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일제 시대를 거쳐 반공 시대를 거쳐 그 친일 세력들이 반공 세력으로 갈아타서 우리 상층부에 눌러 앉는 데가 많거든요. 위로 갈수록 많습니다. 우리 때 옆으로는 별로 없어요. 위로 가면 자꾸 숫자가 많아져요. 입장이 흐릿해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영향력은 훨씬 강한 그 사람들이 특히 언론 쪽에 윤석열을 지지한 세력에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해외 무기 판매에서 그들의 마케터, 세일즈맨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했구나. 그들이 많이 구석에 몰렸겠구나. 이대로 한 정권 더 유지되면 나는 끝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그 한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앞뒤 안 가리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행보가 갈짓자 행보예요.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좀 떨어져 있죠. 왜냐? 그가 선거 유세 때 했던 많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20대를 위한 공약, 30대, 40대, 50대 노년층을 위한 공약. 그 공약들을 상훈에 모아놓고 보면 서로 충돌되는 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의사결정은 딴 데서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방향성이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 드렸고 그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하나하나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뭐 KF21 같은 경우에는 또 F35 도입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건 좀 다른 기회에 또 조만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면은 보통 되죠. 이슈가 되죠.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6월 17일이죠. 정권 바뀌고 아파치 64E V6 버전. 이게 아파치 64E의 최신 개량형이에요. 이거 살 것 같다. 이래갖고 이제 분위기 띄우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뽑았던 제목이랑 상당히 일치하죠. 예. 자, 그래서 아파치 현황은 어떻느냐. 이게 이제 미국 쪽의 기사고 예전에 제가 활용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은 보잉에서는 계속 이것을 아파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E 다음 F잖아요. F 모델을 계속 제시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기사가 뭐냐. 2016년 기사인데, 아파치는 E 버전이 끝이다. 라고 육군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추가로 구매하면 들어갔어야 될 그 돈을 가지고 차세대 헬기, 최근에 뭐 틸트로트로 하나 결정을 했죠. 그게 2030년부터 실전 배치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투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때 이미 결정이 났어요. 16년에. 예. 그래서 이제 아파치가 끝났잖아요. 그러려면은 생산 기지는 다 버려야 돼요. 생산 시설은. 그래서 우리한테도 연락 온 거예요. 아파치 너희들 뭐 공격 헬기 산다면서 아파치 헬기 생산 시설 가져가라. 우리가 노한 것 같거든요. 그 얘기로 폴란드 가져갔죠. 폴란드한테는 좋은 초이스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니죠. F-35도 똑같죠. 지금 2030년까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방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덩치가 크면 나머지는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를 키우려고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F-35를 줄이는 거예요. 끊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그 돈을 절약한 돈을 가지고 6세대 개발에 넣고 있는 거예요. 아파치도 똑같은 거예요. 아파치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아파치는 그래서 AH-64F 버전 6 좀 전에 유영훈이 이야기했던 그 버전이에요. 그 버전이 끝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40년대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때 가면 주력은 이거라는 거예요. 차세대 헬기. 모든 신기술은 여기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죠? 구식 헬기 업그레이드해서 쓰겠습니까? AH-64F V6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추가 같은 기사인데 지금 저 단연 계약을 하고 5년짜리 계약을 계속해서 생산 F-35도 그렇죠. 3년인가 5년인가 단위로 계약을 하죠. 그래서 피스칼 이어 26년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정도 되면 생산이 끝이다. 그때 되면 생산 설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 공격 헬기 2차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잉이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한 거죠. 왜냐?
미국이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도 LAH에 차세대 역량을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마리너 공격 헬기에도. 저거 뭐냐? 그거죠. 우리는 4세대 헬파이어보다 훨씬 나은 미사일을 달고 있고 데이터 링크가 되는, 그리고 무인기하고 협업하는 6세대적인 기능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아파치는 그 기능이 부여가 안 돼 있거든요. 미국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차세대 기동 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아파치 헬기에다 그런 기능을 넣으려면 값이 너무너무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가 들어오고 우리는 이미 LAH가 몇 년 있다부터는 그런 기능들이 부여가 될 건데, 그걸 보잉이 이미 자기 생산 시설도 없애버린 기체를 갖다가 우리한테 맞춰서 무장 통합해주고 뭐 무인기 통합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전체 전투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해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자, 그럼 추가 비용이에요. 이 비행기 값만 3조 몇천억이 아니고. 자, 그런 거고, 미국 내에서도 이미, 미 육군에서도 이미 아파치 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회 자료를 보면, 미 의회 자료를 보면 닥달을 받고 있어요. 아파치 헬기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지, 우리 전력에 도움이 되게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니까 다시 해와라 라고 바꾸먹은 게 이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 신경 써 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또 억하니 다시 사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1년차 예산이 100 몇십억만 반영이 됐어요. 국회에서 한두 번만 더 빡부시키면 끝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의도에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그 좀 사악함이 싫은 거죠. 왜? 우리 세금이잖아요,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게. 자기 돈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이잖아요. 응? 우리 돈 뜯어먹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국방력 갉아먹어가면서까지. 국민 전체한테 거짓말 해가면서까지. 그게 다 안 좋은 거죠. 응?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바라보게 만든 다음에 해먹는 거잖아요. 나쁘죠, 아주. 예. 우리의 마음가짐을 흐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거죠.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자, 그래서 이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미국의 미래 헬기 전력 구축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예요. 자, 이게 기종이 너무 많다. 그래서 25개 기종에서 5개 기종으로 줄이겠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가장 숫자도 많은 것이 UH-60 블랙호크와 아파치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엄 저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틸트로트로 결정을 했잖아요. 보잉 떨어졌죠. 시간 제대로 못 맞추고 개발하던 기체 추락하고 그래가지고, 예, 그게 보잉의 상태예요. 우리 사주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왜? 보잉이 힘드니까. 더 간절히 요청했겠죠, 우리한테. 거간료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하죠. 그들이 윤석열 정권의 국방 분야의 핵심 인력들이에요.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현직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많이 부대끼면서 많이 견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이 뽑았잖아요, 우리가. 뽑은 값을 치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5, 6개월에 걸친 방위사업 추진의 자료를 봤는데 큰 틀을 틀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저기서 틈석으로 끼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안 불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또 소개드린 ADD 연구원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대전차 무기들이 이제 러시아 탱크를 많이 박살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 중에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아파치에 실리는 주력 무장이 헬파이어 무장은 2.5세대로 되어 있죠. 반능동 레이저 유도. 우리 형궁이 3세대로 되어 있죠. 진정한 파이어 앤 폴겟이 되는 거고, 헬파이어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밑에 발사 후 망각이라는 게 없어요. 저기는 목표에 도달하는 10초, 20초간 겨누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피격에 저게 반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생존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피하게 되면 명중률이 떨어지겠죠. 자, 그걸 극복한 게 3세대고 발사 후 망각이고, 4세대는 발사하고 나서도 목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저걸 안 본 상태에서 발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4세대예요. 2.5세대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1.5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총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파이크 미사일하고 이스라엘에. 예? 그래서 아파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F형을 E 다음에 F형을 그들이 계속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 들어간 항목 중에 하나가 스파이크의 아마 통합이었을 거예요. 지금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검이 훨씬 나은 미사일인데 아파치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위해서는 헬파이어 대신 청검을 달아야 될 판이에요. 일단 달아줄까 안 달아줄까 이미 생산 라인까지 없애버린 보잉이. 그게 첫 번째 질문. 해준다 그러면 두 번째 얼마나 비쌀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보가 노출돼야 돼요, 그들한테. 그죠? LAH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무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보가 노출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서 그런 노출이 싫어서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들을 정보를 미국 측에 주기가 싫어서 우리 국산형 수직 발사관을 만든 거잖아요. 미국의 MK-40이라고 똑같지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 생존성, 공격성, 공격력 한 대 500이 훨씬 훌쩍 넘어가는 공격형 헬기의 생존성을 높이고 공격력도 강화시키는 그 방안을 적용을 아예 못할 수도 있고, 자 가능하다 하면 값을 엄청나게 올려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우리는 이미 차세대 헬기가 나와 있고 우리도 2030년부터 차세대 헬기가 나올 거잖아요. 예. 2028년까지 도입하는 걸로 돼 있던데. 예. 게다가 미국도 가지지 못한 미국보다 더 훌륭한 우리가 직접 개발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노출시켜야 되고.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 정부의 한계이고, 그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정신 차리라고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우리한테 그냥 방망이 한 대 때리는 거 아니냐인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그렇죠. 예. 자, 이겁니다.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무인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 이스라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KF-21을 위한 무인기도 지금 2가지나 개발하고 있죠. 또 무인기가 발사할 수 있는 또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어요. 국방 자료에, 국방 연구 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6세대 운용인데, 아파치는 무장도 그래, 기체 특성도 그래, 개발된 지도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미 아주 수십 년 넘었잖아요. 그 세대가 다른 비행기예요. 근데 그게 값은 훨씬 더 비싸죠, 신형 헬기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26년이면 생산 중단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차세대 헬기를 개발 중이잖아요. 30년을 목표로. 그런 면에서는 이 아파치 헬기랑 F-35는 되게 비슷한 운명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이미 등장돼 있고 미군에서는 거기다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F-35와 아파치는 돈을 더 뽑아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고, 미국 내에서는 이미 전망은 아주 안 좋아져 있죠. 그래서 해외 파트너들한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은 거기에 한껏 부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세금 가지고. 자, 여기 보면 아파치 헬기, 그리고 F-15K 업그레이드, 그리고 F-35 추가로 도입한다는 부분 20대,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 11조 원이에요. 11조 원. 특히 F-35 같은 경우는 운영 유지비, 나중에 업그레이드. 왜냐? 자, F-35 5세대다. 자, 30년, 이게 우리 한 28년까지 도입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30년부터는 6세대 기체가 나와요. 그들의 수명 대부분을 6세대 기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6세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느냐? 미국도 포기한 거예요. 운영 유지비는 엄청나게 들겠죠. 또는 미국 자체가 대량 생산을 결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거의 운명을 아직 몰라요. 미국이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품이 안 나올 거니까.
어쨌거나 최소 11조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매하는 값만. 이것을 이 해당 분야에 다 우리의 대응하는 무기 체계가 국산으로 개발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다. 그죠? KF-21이 있죠. LAAC 있죠. 그다음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하고 있죠. 거기에 11조를 더 얹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